안녕하세요. 스마트워크 실전 가이드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재택근무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갑자기 1차 시에 목표 관리라고 하니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뭔가 집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표 관리라니 약간 좀 엉뚱하죠.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반드시 풀어야 될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워크를 하면 되게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오해를 하세요. 뭔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되게 유용한 도구를 이용하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스마트워크의 정의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의미합니다. 즉 재택근무라든지 모바일 디바이스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 모바일 워킹, 내지는 굳이 회사에 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공간만 있으면 거기가 바로 내 회사다 라고 하는 스마트 워킹 센터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스마트 워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효과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 관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넌 스마트했던 워킹이죠.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지하철에서 막 시달립니다. 그리고 일해서 하루 종일 또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저녁 6시에 퇴근을 하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이 계속 쳇바퀴 돌듯 그러한 출퇴근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기존의 넌 스마트했던 워킹인데요. 이제는 도구와 기술들이 저희를 도와주기 시작을 했어요. 굳이 가지 않아도, 모두가 다 모이지 않아도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얼굴 보면서 회의가 가능합니다. 학생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최고 100명까지 학생들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학생들의 집중도까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에서 유행하는 미네르바 스쿨이에요. 자, 이거는 학교에 캠퍼스가 없습니다.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는데 등교할 곳이 없어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은 외국에 계신 교수님과 토론할 수 있고요. 교과서 보고 공부하고 실제 기업들의 사례를 직접 가서 보고 체험하는 형태다 보니까 이제는 하버드 대학보다도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자,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거대한 수천 명이 운집하는 온라인 컨벤션 같은 것들 온라인으로 절대 못 옮길 거야. 이거는 반드시 엑스포장이 있어야 돼. 아닙니다. 얼마 전에 아주 좋은 사례가 있었죠. 시츠콘이라고 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쓰시는 전문가들의 모임이 온라인상에서 있었는데 실시간 동시 접속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자, 강의를 듣는 건 똑같아요. 온라인으로 이제 듣는 거나 물리적으로 듣는 거나 비슷하죠.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담당자의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궁금하면 클릭하면 담당자가 화상에 대기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네? 이제는 컨벤션조차도 온라인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는가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학생 때 기억나실 거예요. 최초의 컴퓨터라고 해서 애니악이라고 나왔었죠. 지금 저희가 쓰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택도 없이 부족한 연산력을 가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큰 컴퓨터를 집에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회사에 가야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80년 초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컴퓨터가 작아진 겁니다. 데스크탑에 올려놓을 수 있고요. 제 무릎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사이즈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퍼스널 컴퓨팅에서 모바일 컴퓨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동 중에 더 작아진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누구나 회사에 가는 거랑 똑같은 일을, 내지는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또 하나의 단계로 도약을 하게 되죠.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자료를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려놓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 디바이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로그인만 하면은 클라우드에서 끌고 와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죠. 그리고 저장이 끝나면 주변 사람과 공유할 때 파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소, 링크를 끌고 와서 링크만 보내주면 되니까 아주 손쉽게 파일 공유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 즉 디지털 유목민들이
디바이스만 있으면, 인터넷만 되면 전 세계 어디든 해변이든 산이든 간에 회사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스마트 워커의 시대가 온 거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최근 워킹 프롬 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굳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카페에서 노트북 가지고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시대가 왔죠.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좋은 점들이 있죠. 일단 출퇴근을 안 해도 됩니다. 막 북새통에 힘들게 출퇴근하는 게 없으니까 몸이 일단 편해졌어요. 두 번째, 저만의 일의 스타일이 있는데 이 옆자리 상사님이 계속 일했어? 물어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오늘 하루에 할 일을 마무리하면 되니까 업무에 자율성이 생겼어요.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서 모두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안타깝게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면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언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고요. 뭔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게 성취감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생산성이 과연 좋은 건지에 대한 의심, 이러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결정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밥을 먹고 자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일이 와요. 그럼 자다가도 일어나서 일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자고. 일과 삶의 명확한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섞이면서 결국은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결정적으로 재택근무를 열심히 하지만 명확한 성과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 사람이 집에서 논 건지 일을 하는 건지 다들 서로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스마트 워크 실전 가이드의 첫 번째로 저는 목표 관리를 권장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집에서 오늘 하루 맞춰야 될 명확한 목표가 있고 이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은 재택을 하건 회사에 가건 그 어느 누구 하나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OKR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약자로 Objective, 목표와 Key Results, 명확한 결과들인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Objective,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단 이 목표는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이어야 됩니다. 뭐 유튜브라고 생각한다면은 나는 멋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는 거죠. 숫자가 들어가지 않은 정성적인 목표입니다. 단 이 목표는 생각만 해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이불을 박차고 나올 정도의 멋지고 큰 목표여야 된다고 해요. 이거는 1년, 10년 단위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평가하려면 숫자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결과여야 됩니다. 존 두어 선생님은 그걸 대개 한 3가지 정도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사용량, 수익, 고객의 만족도, 이 3가지 정도를 지표로 삼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이 목표는 달성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 정도의 목표가 좋다라고 해요. 제가 목표를 멋진 유튜버가 될 거라고 세웠습니다. 키 리절츠는 이번 달 구독자 100명 상승, 뭐 이번 달 2번의 라이브 스트리밍 할 것, 그리고 뭐 댓글 1000개를 받겠다. 이런 3가지 키 리절츠를 세웠어요. 근데 이번 달에 보니까 구독자가 200명이 됐습니다. 지난달의 목표보다 2배나 많이 했죠? 저는 키 리절츠를 너무 낮게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키 리절츠는 60에서 70%로 매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기별로 이 키 리절츠를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투명하게 저의 삶과 저의 업적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OKR이고요. 미디어 학자인 마셜 맥루언 선생님이 남겼던 말입니다. 사람은 도구를 만든다. 하지만 그 도구는 결국 다시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과정 중에 좋은 목표 관리를 하는 도구, 즉 OKR을 사용하시면은 그 OKR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더욱더 스마트한 워커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목표는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24시간 어떻게 관리될지 아마 궁금하실 건데요. 이 방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다음 차시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